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뉴스타운에 따르면 문재인의 부친 문용량은 1950년 8월 28일 경북 영천 낙동강 전투에서 생포되었다는 뉴스를 정언자 윤월 스님을 모신 가운데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6.25 전 북한에서 극우단체인 백이사 멤버로 활동했던 김인호 선생은 문용량은 흥남 공산당 거물급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은행과 저술물은 모두 허위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대통령직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황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에서는 전국민 특검단을 결성하여 문재인 체포조를 조직하였습니다. 한편 망물등을 주 무대로 삼고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국민의힘 김종인은 당원들이 3.1절 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했다는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국정농단이란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를 하겠다며 국민들을 약 올린 적도 있죠. 문재인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를 방문한 것에 관해서도 김종인은 대통령의 움직임을 두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사파 정권의 도우미 색깔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도 가짜,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도 가짜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월 26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 기한 내 200억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 집행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가짜들이 진짜를 결박하고 있는,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문화일보는 26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고 납부 계획도 검찰에 전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최소 60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일보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당시 고흥시 지가 기준 28억 원 수준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 원 상당의 수표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동결 재산은 우선 추징금 35억 원으로 충당되고 남은 액수는 벌금 180억 원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다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 집행은 정지돼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형법 70조 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라는 점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며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 가짜 정부, 가짜 정치인들부터 먼저 청소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